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8일 새벽 3시 15분입니다. 드디어 오늘 대통령 선거운동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투표가 있습니다. 4일, 5일 투표와 내일 투표를 합산을 하면은 아마 투표율이 매우 높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80%를 돌파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이길 것이냐?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로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한 차이로 이길 것으로 보입니다. 10%포인트 내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만약 80%의 투표율에 10% 차이면은 약 300한 5, 60만 표 차이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압승이 되는 거죠. 현재 유권자 수가 얼마냐 하면은 4,420만 명입니다. 여기서 80%가 투표한다면은 약 3,500만 명이 투표한다는 거죠. 여기 10%는 350만 표입니다. 그러니까 1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앞뒤로 뭐 한 2% 자른다면은 8%에서 12%포인트 차이. 표로는 350만 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300만 표에서 400만 표 차이. 이게 저의 예측입니다. 저는 한 1년 전부터 윤석열 후보가 압승을 할 것인데 그 표차가 300만 표에서 500만 표 차이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왔는데 제 말이 맞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투표율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첫째, 사전투표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보수 세력도 윤석열 지지층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전 투표할 때 확진자에 대한 투표 관리가 엉망진창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분노한 윤석열 지지자들이 더 많이 당일 투표에 몰려 나와서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투표율이 8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어제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1%포인트 차로 이길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저는 이분이 정보 부족이라서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측으로부터 여론조사 추이를 알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너무나 지금 이재명 후보 측이 좀 침체하니까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해주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더라도 자기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 추궁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최근 뉴스 화면에 나오는 이 후보와 윤 후보의 표정과 어조를 들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냥 관상으로 그러면은 득표율을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KBS 더 라이브에 나와서 대선 결과를 예측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1%포인트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 이번 선거 전황이 빡빡하다는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적은 수치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근소한 차이로 이기든 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큰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것으로 봅니다. 유 전 이사장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도 후보들은 데이터를 알고 있다. 민주정책연구원이나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한다. 뿐만 아니라 언론사도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몰래 받아본다. 후보와 캠프의 핵심 몇 사람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저는 당원도 아니니까 후보들의 얼굴 표정과 말투와 동작을 보면 짐작을 한다. 후보들이 제일 잘 아는 분들이다. 어제 저녁 여론조사가 어떠냐에 따라 오늘 유세할 때 기분이 다를 것이다. 그건 맞아요.
뉴스 화면에 나오는 후보들의 표정과 말과 얼굴을 보면 이 후보는 지는지 이기는지 모르겠지만 윤 후보를 보면 지고 있구나는 느낌이 온다. 윤 후보가 초조한 정도가 아니다. 요 며칠 보면 거칠고 사납고 웃음기가 하나도 없다. 언성이 아주 높아졌다. 선거 종사원의 짜증을 부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많이 포착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인데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 연설은 이 조갑제 TV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걸 보면은 요사이 목이 좀 쉬었어요. 그러나 아주 여유있게 이야기를 하고 점점 더 말솜씨가 늘어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유머를 섞어가지고 이틀 전에 있었던 고향 연설에서는 아주 이재명을 갖고 놀았습니다. 이재명 보고 대장동 몸통이 민주당 후보로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 당신이 위기에 강한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위기라는 이야기 아니냐. 이 위기를 누가 만들었느냐. 민주당이 만들었지 않느냐. 아니 위기를 만들어 놓고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 집에 가라 했습니다. 집에 가라고 그랬어요.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아주 관중들을 웃겼습니다. 그런데 사납고 거칠고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이 지식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던 시점의 마지막 조사를 보면 전체적으로 윤 후보가 앞서 있는 결과가 다수였고 일부는 붙어 있고 몇몇 조사는 이 후보가 이겼다면서 합치면 윤 후보가 조금 앞서 있었는데 윤 후보의 추세는 고정돼 있었고 이 후보는 계속 지지율이 높여가는 추세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2월 23일 전후로 해가지고 자영업자들에게 330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10조 원을 풀었습니다. 이때 자영업자 그룹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게 반짝하다가 2월 25일부터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온 언론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도하는 중에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에서 실언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초보라서 잘못해가지고 쓸데없이 푸틴을 자극해서 전쟁을 불러들였다. 윤석열 후보를 빗대서 이야기하려다가 결정적 망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발언이 국내외로 완전히 망신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걸 노린 윤석열 후보가 집요하게 이 문제를 터뜨리고 더구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웅적으로 전쟁을 지도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 안보 대통령 이미지를 굳힌 윤석열 쪽으로 기울면서 10조 원을 풀어서 올려놓았던 지지율이 다시 원위치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3월 3일 마지막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제일 믿을만한 게 방송 3사, SBS, MBC, KBS가 공동으로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이 조사는 표본 오차가 아주 작아요. 한 1.5% 플러스 마이너스일 겁니다. 보통은 3.3%인데 왜냐하면 보통 여론조사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200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만큼 정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조사에서 5%포인트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5%포인트는 오차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기 전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율도 그때 한 8%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럼 안철수 표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면은 약 3%포인트가 격차로서 윤석열 후보에게 더해진다. 그래서 5% 격차가 8% 격차가 된다 하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사퇴의 효과가 윤석열 후보에게 플러스 3%의 효과를 줬던 거죠. 네트로. 순 증가가 3%포인트. 그러면
5% 플러스 3 이꼴 8%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돌아가는 게 보수 결집이 더 되고 있다 해서 플러스 2%를 더하면 10%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격차가 10%포인트를 중심으로 뭐 8도 되고 한 12도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걸로는 표차로는 300만 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한 400만 표도 될 수 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정확하게 말하면 약 10%포인트 앞선다는 건 80% 투표를 기준으로 할 때 350만 표 차이가 난다는 거니까 그걸 앞뒤로 해가지고 300에서 400 사이 또는 300에서 500 사이 넓게 보면은 저는 300에서 500만 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유시민이 맞는지 조갑제가 맞는지 3월 9일 밤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